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월급이 이런데 물가 결코 저렴하지 않고 집값 결코 저렴하지 않다. 너무 비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늘 그게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집을 사냐? 네. 大家好，我们今天终于要去哪里呢？去看房子。看房子，在哪个区域的房子呢？去。 근데 为什么我们去看三民区的房子呢？因为之前比较喜欢。因为那边我之前从以前就开始就是比较想过去看那边的房子，因为那边附近有健身房，这个很重要。之前我们还住在健身房旁边而已。 因为那边离健身房很近，而且离……你在吐槽吗？我在路那边呢。我每天去啊，白天去啊，你不知道的时候我就偷偷过去那边运动回来。看得出来。所以我们现在今天等一下要去看房子，然后呢，我们看一下，看完我就会跟大家分享，就是韩国的。 房子买房子跟台湾的买房子有什么不一样？因为我其实台湾的政策法律我不太懂买房子的，其实因为我没有买过嘛，也没有看过。其实今天是第一次看的，所以呢，就会跟大家分享韩国跟台湾有什么不一样。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볼 곳 아마 뒤에서 찍고 있는 거겠죠 여기? 应该是哦，好像这不是，应该是那个。 네, 여기는 산민区는 미술관이랑 엄청 가깝고 중요한 거 옆에 공원 있어요. 방변有公园，所以就很舒服，安静。왜냐면我比较喜欢安静的地方。여기这里盖很多新的房子，所以我们先去了解一下。가자。 已经看完房间的感觉如何呢？他人还不错哎。啊？说他人还不错。啊，你于是人不错不重要，买房子有什么样的感想？没有，太贵了，应该可能要1800了，因为他说什么？装潢，然后也要买什么那个什么电，冰箱、冷气什么？没有，那个日韩在里面，不过它蛮好的。好的，所以呢，我们先去吃一下晚餐，再讨论一下，可以吗？这个东西其实一半我听得懂，大概30%听不懂，那就靠它。我也听不太懂，但是我看到那个金额，然后你先放你包包啊。可是听说最近的房子都很贵啊，高雄更可怕呀。可以点吗？应该可以。我们来吃火锅了，기분이 조금 울적하지만 호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点餐. 어쨌든 충격도 잠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호거를 먹고 정신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센성과 집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본 집은 한 대만 돈으로 1,600만 달러 정도였고 1,600만 달러였고 한국 돈으로 치면 한 6억 조금 넘는 가격. 어제 갔다 온 그 경험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충격적이었다. 가격이 미쳤다. 네. 왜냐면 대만 부동산 가격이 비싼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신축이 좀 싸다고 해서 아직 완공이 안 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싸다고 해서 갔는데 이게 아직 완공이 내년 완공이긴 하지만 이게 비싸구나. 사실 제가 간 지역이 뭐 저렴하진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비싸다. 물론 저희가 본 집은 30평이었습니다. 그 작은 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을 준비를 해야 되고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만에 온 지 한 5년이 됐는데 늘 항상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집값이 너무 임금 대비 너무 비싸요. 솔직히 대만은 사회 초년생이 받는 월급이 제가 알기로 한 3만에서 5만 위안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치면 12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물론 전 세계 물가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만의 임금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3만에서 5만 정도 벌고 그리고 더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뭐 5만원, 6만원? 뭐 더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거면 제가 알겠는데 보통 뭐 4만원, 5만원 이 정도 집을 받고 한 달에 그 대출금을 몇만 위안씩 3만 위안, 5만 위안 막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까오슝은 타이베이보다 더 저렴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제 심심하면 그 어플 들어가서 집값을 보거든요. 그럼 까오슝도 싸지 않아요. 물론 싼 데도 있지만 좀 괜찮다 싶으면 2천만 위안, 3천만 위안, 4천만 위안 막 이렇습니다. 근데 북부는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이베이는 아무래도 수도니까 뭐 기본 몇 천만 위안이겠죠. 몇 억, 10억, 20억 막 이러겠죠. 진짜 비싼 집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연식이 되게 오래된 집도 많습니다. 30년, 50년 막 이런 데도 비싸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늘 그래서 의문점이었던 게 그럼 젊은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사지? 신혼부부들은 집을 어떻게 사지?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그냥 뭐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굳이 그런 집 구매, 뭐 차 구매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굳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월급이 이런데 물가 결코 저렴하지 않고 집값 결코 저렴하지 않다. 너무 비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늘 그게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집을 사냐. 네, 어쨌든 간단하게 집을 보고 온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이 비싸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물론 집도 보고 온 거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대만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집을 살 수 있는지, 집에서 어떻게 A라는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두 번째 뭐 그럼 젊은 청년들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집에 가서 사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국의 이제 특별한 그 임대주택이라던가 청년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A라는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을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대만이랑 똑같아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매매. 두 번째, 전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매랑 월세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 그럼 이제 공고를 하겠죠. 모집 공고. 그래서 모집 공고를 해서 똑같이 계약금 1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 정도 내고 이제 뭐 완공이 되면 들어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대만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한국에는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 청약 통장이 뭐냐면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그 통장에 넣으면 나중에 집을 구매할 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없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저기 자리가 너무 좋거나 입지가 너무 좋거나 사고 싶은데 경쟁자가 너무 많다. 그럼 이 첫 번째로 보는 게 청약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우선순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이 있으면 집을 구매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인들이 청약 통장을 대부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대만에 없는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점에선 좀 대만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로 집을 구매할 수 있고, 월세도 똑같습니다. 대만이랑 똑같이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월세를 사는 경우예요. 근데 또 이제 월세 부분에서 대만이랑 다른 게 있다면, 대만은 보증금이 보통 2달 정도거든요. 월세 2달 정도. 그래서 처음에 집을 계약할 때 보통 3달치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데, 한국은 보증금이 대만에 비하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1000만원, 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다만 이제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내가 달마다 내는 월세의 가격은 줄어든다는 거. 이 점이 대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월세 들어가서 살라 그러는데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 500만원, 1000만원.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좀 이 점이 대만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와 월세의 중간이에요. 이 집을 2년 동안 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서 월세를 따로 내지 않고 살아가는 건데, 그럼 왜 돈을 안 내냐? 대신 한꺼번에 많은 보증금을 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증금이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아파트가 4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4억이라는 아파트를 전세 가격은 뭐 절반 정도, 한 2억 정도, 이 정도 한꺼번에房东한테 돈을 줍니다. 집주인한테 돈을 주면, 그럼 이 집주인 돈을 받아서 2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럼 2년 동안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월세를 따로 내지 않고 이 한꺼번에 많은 보증금을 줬으니까. 2년 동안 살아가고, 만약에 별 말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2년 동안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지 않는 이상,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나올 때 그대로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돌려줍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뭐 누구한테 좋은 거야? 이거 너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 예전에 한국의 그 이율이 높았을 때, 은행의 이자가 높았을 때 돈을 굴리잖아요. 이 목돈을 집주인은 받으면 이 돈을 갖고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축을 한다던가, 부동산을 산다던가, 주식을 산다던가, 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장점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라는 제도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예전보다는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있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 전세라는 제도는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은행 이자가 높았을 때 생겨난 한국만의,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혼부부들은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느냐?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전세대출을 이용합니다.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면 물론 좋잖아요. 근데 서울 집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 혹은 뭐 돈이 없다, 비록 외곽에 살지만 돈이 없다면 전세대출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요즘 정부에서 전세대출 너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집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신혼부부들한테 전세대출이 되게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세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주택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집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임대주택도 있고, 뭐 청년주택도 있고, 신혼부부 주택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대상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 신혼부부, 아니면 1인 가구 주택, 청년들, 이런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 시설 되게 좋고요. 되게 깔끔하고 다 신축이라서. 그리고 가격이 바깥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일반 시장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해서 요즘 제 주변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이 1인 주택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평수도 다양하게 되게 잘 나오고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외곽 지역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뭐 좀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
이곳에 가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목돈을 준비하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집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는 청년들한테 되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고 치면 이 신도시 안에 많은 좋은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브랜드 아파트들. 그럼 이 중간중간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이 주공 아파트 LH가 꼭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에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점점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참 의문이에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살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신도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개발이 되고 있어서 점점 청년주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임대주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거잖아요. 씻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생긴다. 이 점에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그런 집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대만도 좀 이런 공급주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라마다 정책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하니까. 근데 이런 청년주택들이 좀 늘어나면 확실히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 있다면 밑에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랑 쪼센성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그때까지 저희도 계속 열심히 발품을 팔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